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오늘 제목 보고 또 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까지는 제가 골방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만 명 돌파, 1만 명 돌파를 해주셨습니다. 신튜브 하루 반나절 만에 1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스튜디오를 바꿨는데 오늘 제가 파주까지 오느라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하나 더 멋있게 신튜브 꾸며나가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괜찮지 않습니까? 골방보다는 뒤에 그림도 있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새해 맞이 방송, 첫 방송, 신의 한수도 아니고 신튜브에서 2021년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 신튜브에 벌써 300명.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해 소망 빌으셨죠? 저는 새해에 꼭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으면 좋겠고 문재인은 깜빵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제목도 달았고, 그리고 뻥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제목이 뻥이 아니구나. 그동안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 어쩔 때 나온다. 신의 한수는 그런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목은 세도 내용 자체는 뻥치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합리적인,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막 그냥 희망파리, 희망 고문 이런 거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나오는데 하면서 저희 슈퍼챗 좀, 저희 후원금 좀, 이런 거지 같은 방송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제목도 달았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이 한 번 하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신의 한수는 웬만하면 지우지도 않습니다. 사과를 한번 했지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신튜브, 신의 한수가 아니라 신튜브구나. 신튜브의 역사로 남을 텐데 제가 이거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하여간 2021년도 어떤 전국이 펼쳐질까 굉장히 궁금하죠. 일단 공수처가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세 가지의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앞서 신의 한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뛰어넘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야인으로 남을 것인가, 두 가지겠죠. 지금 현재로는요 한 70%에서 80%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치를 어디서 할 건가? 국민의힘에서 할 건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할 건가? 제3지대에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언하는데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이 정치를 해도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재인과 각세운 게 겨우 국민의힘하고 손잡으려고 각세운 거야? 여권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뿐이 없고요. 이걸 해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지. 그 개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지율은 반사이득이지 잘해서 준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면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졌던 지지표가 이탈됐으면 이탈됐지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충청권 그리고 TK, PK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일정 부분 호남표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중도 그리고 중좌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그 지지가 유지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행보를 바꿀 때 플러스 요인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행보를 딱 걸었을 때 플러스, 어떤 행보를 걸었을 때 이벤트를 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가야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근데 첫 시작부터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그거는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지지자가 이탈을 할 거고요. 상대편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야, 너 계속 문재인 공격하고 검찰개혁 방해했는데 결국 네가 국민의힘 보수 패거리였어. 얘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던 거지. 그 전부터 문재인과 각 세우고 난리친 이유가 있던 거지. 이걸 해명하기가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무소속. 무소속은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표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죠. 그다음 민주당도 후보를 내죠. 윤석열 무소속. 그러면 3자 대결 구도가 돼서요. 윤석열 안 됩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는 문재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땐 안 나오는 게 낫죠.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요. 이건 문재인의 간첩입니다. 아, 저 사람이 결국 이렇게 문재인을 도와줬구나. 아, 문재인과 이런 작전을 세웠구나. 우리 뒤통수 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합쳤으면요. 문재인을 이깁니다. 그 당시 안철수와 홍준표가 합치면은 거의 50%, 40% 후반의 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쪼개졌잖아요. 25대 24. 예.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40% 갖고 승리한 겁니다. 윤석열이 나와서 국민의힘 표 가져오고 자기가 25, 30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못해도요. 15는 이상은 가져갑니다. 15 이상은. 어찌해서 15 이상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45가 됐다. 그러면 저쪽은요. 30% 후반으로 당선됩니다. 윤석열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는 역적이죠. 역적. 문재인 당선시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간첩 같은 일이고 문재인 도우미가 되는 거죠. 무소속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무소속 출마는 어이없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 제3지대. 반기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될만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은 무너지고요. 될만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몇몇 의원들이 김무성을 중심으로 나가고 당을 만들어서 당 작업을 했죠. 그때. 그래서 반기문 영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합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죠. 왜? 반기문은 한마디로 대가 약한 사람이에요. 쫄보.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러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많은 약점을 보였고 쫄보였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의원들이 그야말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면서 바른정당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흐름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했죠. 될만 하니까. 근데 윤석열이 퇴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분화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미 눈치 보고 윤석열로 해가 기울어지면 무게추가 이동이 되면 나갈 준비를 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 제3지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국민의힘 지금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뚝 시침이 떼고 있죠. 이미 제가 들은 정보로는요. 벌써 옮기려고 그냥 발바닥이 간지러워 갖고 난리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애국적인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누가 더 애국을 잘하냐, 애국심이 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선은. 무조건 승리하고 보는 겁니다.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고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아마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중도적인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태극기, 우파 모두가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타도 반문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중도, 우파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윤석열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사실 국민의힘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사람이죠.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문재인 세력과 함께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반문 세력과 함께. 문재인의 실망한 세력과 함께 떨어져 나와서 정권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야 이거 우리가 정권 바꾸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거 사쿠라들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어리버리 눈치만 보고 있고 명분만 세우다가는요 작살이 나는 겁니다. 선수 치는 게 임자입니다. 아마 충청권 의원들이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는 가장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국민의힘에서 몇몇 의원들이 나와야 되고 금태섭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재창당에 들어가야지 국민의힘이 살아있으면서 글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다. 국민의힘도 녹여서 들어오고 거기에 제3지대에 있는 반문 세력도 녹여 들어와서 정권 탈환에 대한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백전백승한다. 네,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선거. 저는요, 이래서 김종인이 악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주도권을 뺏기면은 이거 참 큰일 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요. 안철수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울 시민들에게는 계속 뇌리에 각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철수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은 먼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보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뺏어와서 안철수를 흔들어야지만이 되는데 저렇게 약점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 끌려다닐 판입니다. 이건 뭐냐? 노쇠하고 전략 없고 그저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뛰고 있는 김종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 이 배지들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이에나
예, 굶주린 하이에나. 근데 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썩은 고기만. 김종인에게 썩은 고기 먹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것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이죠. 먹잇감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예? 김종인이 한참 썩혀놓은 고기 그것도 뜯어먹으려고 거기서 줄 서 있는 그런 진짜 노쇠한 하이에나, 늙어 빠져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하이에나, 예? 그 하이에나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좋게 표현한 것 같아. 하여튼 좀 굉장히 그 좀 냄새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예? 그런 무능한 집단처럼 지금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한 60% 안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기울고 있다. 국민의힘이 너무 늦었다. 지금 보세요. 이제 1월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온다는 얘기도 없어요. 1월 지나가면 2월입니다. 2월, 3월부터 이제 전당대회 뭐 1월 초부터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끝나서 한두 달 남기고 단일화 작업? 아마 안철수에게 먹힐 겁니다. 그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무조건 뺏어와야 됩니다. 단일화 너무나 중요하고 이건 좌우를 떠나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자기 욕심 부리면서 안철수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단일화해. 이러면 서울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아, 저 새끼들 질 것 같으니까 자꾸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빨리 안철수와 당대당으로 단일화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많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 제가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송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 이기는 단일화로 가야 된다. 지는 단일화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불리하지만 당 대 당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단일화 얘기해라. 근데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절대로 김문수 단일화 얘기 안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합치면은 박원순 이겼는데 둘 다 나가서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 말이 맞았어요. 2위가 누굽니까? 안철수가 아니었어요. 2위는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2위였기 때문에 지지세를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때 단일화 하자고 그랬을 때 단일화는 개인 대 개인이지만 투표는 당으로 한다. 당 대 당으로 단일화하자. 안을 냈으면은 그때 안철수가 움찔하면서 빠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안철수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안철수만 쫓아다녀요. 지금 안철수가 거의 바람이 불 지경입니다. 김종인 씨, 당신 책임 없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전략가? 못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까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무슨 전략가입니까? 논팽이지. 논팽이. 정치 건달. 이게 굉장히 제가 화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걸 빨리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든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왜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냐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비교적 인지도에서 오세훈이 앞서고 당 경선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힘만 쓰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이 나오냐 마냐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세훈이 나오냐 마냐를 재냐? 눈치챘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나갈 것 같으면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든지
나갈 것 같으면 빨리 움직이든지. 지금 간 보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어쩌다 그렇게 간만 보게 됐습니까?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면 대선 나간다. 나 왜 자꾸 내 얘기를 거론하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간을 보고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예? 아싸리 이번에는 나경원이다 하고 밀어주면 어떻습니까? 난 대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윤석열보다 낫다. 이런 도전정신, 화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고 난 뒤에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최근 총선에서도 패하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꾸 간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이가 종로 나와서 떨어지고 부산 나와서 떨어지고 했을 때도 자신감,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예? 바보 노무현, 그 도전정신, 그게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예? 지지자들을 만든 거고. 왜 그런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도전 정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눈치만 보고 줄 잘 서서 어떻게 잘 될 생각, 예? 이런 생각만 하는데 보세요. 오세훈 시장. 지금 아무리 눈치를 봐도요. 홍준표보다 당신이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예? 던질 때 던질 줄 알아야죠. 왜 이렇게 미련을 갖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대표보다 지지율이 잘 나온다면은 그래 생각해볼만 하지, 간볼만 하지 한데 지금 홍준표 대표보다 지지율이 안 나와서 3% 미만에서 아니면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간을 봅니까? 저 같았으면요 바로 김종인 치고 받아버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 말이지. 이따위로 당 운영할 것 같으면 나가라 말이지. 내가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도전할 수 있게 우리 대권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들 좀 밀어주고 기 좀 살려라. 당 개판 만들 거냐. 이러고 치고 나갔으면요 오세훈 뜹니다. 예. 근데 그럴 만한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에 사람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치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있지만 이분이 정치인이에요. 승부사고. 한심합니다, 정말. 에이, 보고 있으면. 또 뭐 윤희숙 씨 얘기하고 윤희숙 의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려면 제가 나가는 게 낫죠. 신의 한수 여러분들 저 제일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신튜브 신의 한수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린 객관적으로 보고 아니 세상에 박원순보단 우리 쪽 사람이 난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보다는 윤석열이 난 거 아닙니까? 정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예요. 이자들 보세요. 지금 시장 경제가 완전 사회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걸 안 바꾼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일단 이기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분을 확보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1000명 넘었어.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0명씩 보는 방송도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구독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문재인에게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겠냐? 바로 윤석열이 나왔을 때 게다가 제3지대에서 단일화까지 주장할 때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권 뺏기는 거죠.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어떤 카드가 있을까? 지금 문재인은요. 카드가 별로 안 좋아요. 이낙연. 호남이죠? 호남 대 비호남으로 하면요. 이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비호남이 똘똘 뭉칩니다. 이낙연 카드는 아주 안 좋은 카드죠. 이재명 카드. 이재명 약점이 많아요. 말 잘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포퓰리즘인 정책 막 세우고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얇다. 사람이 얇다. 그리고 선동적이다. 대통령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이 봤을 때는 영린을 건드렸죠. 문재인과는 극과 극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는요, 문재인이 깜빵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이재명은 정치를 좀 알아요. 대통령 되면요, 새로운 정치 한다고 하고 과거와 단절시키면서 내가 아무리 민주당 후보지만 문재인 깜빵 쳐넣어버릴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일부 지지자들 한 10% 되는 사람들 지랄 떨어봐야 그건 그냥 넘기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문재인에게는 이재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로 봤을 때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포퓰리즘적이고 극단주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험한 사람이죠. 자, 어쨌건 문재인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지는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갖고 임종석 내보낸다? 말도 안 되죠. 국민이 임종석을 대통령감으로 보겠습니까? 뭔 경험이 있다고 대통령 비서실장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대통령감이겠습니까? 국민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안 돼요. 다른 사람 내보내기엔 시간도 없고 이제 해는 저물고 있고 어떤 카드로 승리할 수 있을까? 게다가 서울시장 안철수가 나오잖아요. 안철수 서울시장에서 무릎 꿇어버리면은 야권 단일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빠지면. 그동안 안철수 때문에 문재인이는 그냥 꽁으로 대통령 된 거예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총선도 그렇고 꽁으로 날로 중도표 일부 긁어먹어갖고 꽁으로 대통령 되고 정권 유지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서 굉장히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문재인이가 박수를 엄청 치겠죠. 윤석열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그럼 우리 후보 안 내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선거 봤습니까? 그런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떤 수를 쓸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사면 석방.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윤석열에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친박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진 않았어도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정당화돼 있습니다. 정당화. 그동안 4년 동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으로 서게 된다면, 그 후견위로 서게 된다면 정치권이 요동치고 윤석열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수들이 그래 그때 진짜 탄핵의 원흉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선거 막바지에 와서 굉장히 큰 암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저자들의 전략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카드를 마치 저만 알고 있는 전략처럼 천기 누설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보관 중에 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때도 안 내보내고 다 안 내보내서 총선 때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절박함 그것으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유영아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박형준 이런 세력들 때문에 무력화됐습니다. 보수 우파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희화화돼 버렸죠. 근데 박근혜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비중 있는 정치인이 사면돼서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정치 지형이. 저자들이 노리는 최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큰 정치인이냐? 저는요,
그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카드를 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카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윤석열에게 화해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에 모두 합쳐서 승리하자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더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 카드도 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 석방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서 2021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으로. 두 가지 안, 여러 가지 뭐 30분 정도 안에 이렇게 오래 있을 법한 이 말씀들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저 얘긴 들을만하네. 저 얘긴 쓸데없네.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무소속은요. 그건 진짜 아니죠. 예. 제가 20년간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 그 전부터 안티디제이부터 계속 정치를 거의 한 25년간 이렇게 시민사회 속에서 정치권 속에서 기자로도 취재를 하면서 느낀 바는요. 그런 그 일부의 안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왜 과거를 안 보지? 너무 아니라네. 예, 그런 경험까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카드, 그다음에 안철수의 움직임,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국민의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이해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견도 올려주시면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큰 줄기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수처 부분도 있습니다. 공수처 부분. 새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여도 별로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자, 일단 공수처가 제대로 하게 되면 문재인 작살납니다. 또 반면에 공수처가 문재인 편을 들고 정권의 입맛대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우파 세력을 조지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죠. 우파 고위공직자들을 조지기 시작하면 반발은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조지게 되는 거 가족까지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자, 이 법조인 조직이라는 게 무서워요. 법조인 생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임 후에 변호사까지 하면서 이 사회의 한 큰 축입니다. 예? 이 법조 마피아라고 표현할까요? 이 법조 헤게모니도 엄청 센 거거든요. 공수처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건 두 군데로 다 가도 그 양방향 속에서 문재인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요. 한쪽으로 가면 바로 직격탄 맞는 거죠. 임기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 국민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과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지 꼼수를 부리게 되면은 결국 자기 목 자기가 치는 꼴뿐이 더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새해 한 이런 저만의 생각, 큰 줄기 이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은 뉴스 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새해니까 신혜식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올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거를 살을 붙여갖고 또 취재를 해서 더 보완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1년 내내. 예.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에서 야, 우리 승리한다. 그때 제가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독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황교안과 정광훈의 결별, 이 결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엿대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렇다고 선거 다 와서
그걸 막 동네방네 알리면서 더 힘 빠지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도 동료 해야지 하고 제가 전국을 다녔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거는 극렬 지지자들, 이들이 캠페인 활동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과 정광훈의 결별은 우파 극렬, 극렬이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열성, 애국적인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에 상체기를 줘서 선거 열기가 그때부터 확 떨어진 겁니다. 확.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 이거 맛 같다.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동료도 하겠지만 이거 맛 같다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긴다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어디를 가서 취재를 했어야 되냐? 바로 종로였습니다. 신의 한수는 단 한 번도 종로에 가서 황교안 대표의 유세 모습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황교안 유세 활동에 대해서 찍어본 적이 없고, 단 마지막 날, 선거 마무리하니까 그건 당연히 찍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유세 마무리만 했지 평상시에 단 한 번도 황교안 캠프를 가본 적도 없고, 그쪽에서 부탁하는 영상 뭐 재전송해달라고 그래서 한두 번 해준 거 이외에는 직접 간 적이 없어요. 왜? 저긴 이미 끝났다. 저기서 끝났다는 건 전국이 끝난 거다. 저는 황교안 대표 측에다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출마하면 안 된다. 선거 불출마 선언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라. 황교안 대표는 깨끗한 사람, 미래를 책임질 사람, 이걸 홍보해야지. 종로에 남는다는 거는 선거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선거 책임 못 지고 김종인한테 키 주고 거기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황교안 대표? 동네 다니면서 뭐 소독제인가? 우한 코로나 뭐 소독한다면 소독제나 뿌리고 다니고 있고, 조롱이나 다니고 있고, 조롱이나 받고. 네? 선거 때 민주당에서 돈 나눠준다니까 또 거기 쫓아갔다가 우리는 50만 원 나눠줍니다 해갖고 김종인한테 찐빠 먹고, 무슨 말 한마디 했다 또 찐빠 먹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바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지자들이 찍을 맛 납니까? 여러분들 선거라는 건요,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가 뭐 진짜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가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 리더가, 스타가 나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또 응원하는 응원단이 말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4번 타자가 말이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술 퍼먹고 와갖고 땀이나 뻘뻘 흘리고, 응원단장은 에이 하기 싫어 하면서 가버리고, 응원단장이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감독이라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디 가갖고 껌이나 씻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을 잘했어야지요. 공천을.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가면서 제대로 공천도 못했어요. 예? 거기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박진우 의원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박진우 의원 공천 줘서 뭐 지역에 뭐 지역 관련 조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 받으려고 박진우 의원 강남에 공천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국구 논다든가 뭐 다른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형준이도 비례대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거 찾아먹게 하고, 황교안 대표는 거기서 멍청하게 종로나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관련해갖고도 마찬가지로, 자, 잘했든 못됐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진짜 남의 일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 가졌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비례대표에서 자기가 눌 사람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들고 일어나서 비례대표 문제 삼아갖고 공천심사위원장 공병원 씨 날려버리고, 그런 난리 버거지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선거 막바지에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질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은 종로에서 막 열기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했으면 제가 당연히 종로 취재하죠. 근데 종로 사람들 열기도 없고 전국을 제가 다녀봤지만 열기가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감이 그때까지 쟤네들 무능하다 이거였어요. 쟤네들은 정권을 교체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무능한 애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쌓여 있다는 거. 다만 TK, BK 지역은 좀 달랐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싸워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도 반사이득이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윤석열이라는 국민의힘과는 별개인 세력이 나타나서 인물이죠. 인물이지만 지금 세력화된 거예요.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지.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서 정권 연장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판사들이 두려워서. 소신이 있는 분들 또 애국적인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가 부들부들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굉장히 얼어붙어 갖고 올해도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올해를 보낼 뻔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냥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힘이 있고 저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펴주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거지같이 개지랄을 떠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지고 거기에 수장으로 있던 김종인이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박형준이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시장 나온다고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당에서 용인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갑니까? 김종인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가 왜 사과합니까? 예? 한심한 일입니다. 예. 웬일이야 이거 1700명이나. 하여튼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올해는 꼭 석방되길 바라지만 좀만 참으십시오. 올해가 아니더라도 정권 교체하면 제일 먼저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네. 다른 놈들은 뭐 박근혜 석방, 무죄 석방, 뭐 눈물 찔찔 흘리면서 박근혜 파리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구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상식을 가진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잘 아시면 올해 정말 건강하게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여튼 우리는 박근혜 파리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바라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고 또 저와 함께 신튜브와 함께 또 신의 한수와 함께 애국 활동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방송 뭐 보도도 전하지만 사실 시민사회의 몸이 한 반은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국 활동에 반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진짜 몸을 던져서 애국할 마음이 지금도 있고 그렇게 해왔고 저도 탄핵 때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찍혀갖고 문재인 정권에게 찍혀서 지금 실형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움직이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저도 문재인 막 욕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를 잡아놓으려고 벌써 일단 발목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설령 깜빵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벌써 2번이나 갔다 오셨고 그러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깜빵에 가든 무슨 뭐 고초를 겪던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견뎌내지 타협하고 꼼수 부리면 더 크게 당합니다. 예. 하여튼 신의 한 수 쭉 한 길로 가겠습니다. 예. 1800명이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가만 보니까 우리 애국 세력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올해의 기대를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희망 중에 하나는 서울시장 대선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그 희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욕하대요. 박근혜 대통령 무능했다 이 얘기했다고 나쁜 새끼라고 막 그러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바가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합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 당했습니까? 예? 그런 질책, 물론 어렵게 계시고 힘들지만 그런 질책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빠가 돼갖고 다 잘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지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냉정합시다. 냉정해야 돼요. 욕해도 좋습니다. 전 박바가 아니기 때문에 전 박근혜 팔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하고 박근혜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존재고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그야말로 박팔이 돈이나 보고 말이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왔으니까 나 정치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아니라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입니다. 쓴소리 할 때는 하고 또 격려할 때는 하고 따뜻한 얘기 서로 나눌 땐 나누는 거. 그게 신의 한 수 또 신튜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50분간 이렇게 새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생각났던 얘기들 말씀드렸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올해 쭉 제가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신튜브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신튜브와 함께 이제 앞으로 한밤의 토크는 신튜브에서 할까봐 그냥 신의 한 수도 플랫폼이긴 하지만 큰 플랫폼이죠. 근데 또 새로운 플랫폼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신의 한 수가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워낙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놈들이 별의별 공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리즘이 다른 데 안 퍼져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신튜브 만들어 갖고 테스트도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상 대책이죠. 예.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오늘 내용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이게 더 신의 한 수에서 했으면 더 많이 나갔을 텐데 개의치 않습니다. 신의 한 수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뉴스 별다른 거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네요.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한 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오는데 신튜브는 정말 신의 한 수 사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시청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신튜브는 지금 현재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구독자들의 핵심 코어, 핵심 코어가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략적인 얘기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방송은 뭐 썸네일이 세다, 뭐 거짓말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기자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제목은 좀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건 사기다. 여러분들 포장지를 잘 쌉니까? 전자제품 만들 때 포장지가 좋아야 안에 내용도 그럴싸한 거 아닙니까?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딱 뜯어보니까 안에 썩은 물건이 들어있으면 그건 사기죠. 신의 한 수는 썸네일은 포장지라고 생각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내용도 그에 걸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용이 후진 거는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 썸네일에서 조금 약간 세다, 폭탄이다, 폭발이다, 분노다 그건 용서하지만 내용이 그게 안 되면 그건 사기죠. 저는 사기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기친 적이 없어요. 어떤 방송이 신의 한수 뭐 맨날 폭탄이다 뭐 난리 났다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난리 난 상황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한 코로나 이거 난리 났잖아요. 예? 지금 뭐 아니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폭동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폭동, 예? 구치소 폭동이라고 썼잖아요. 조선일보에도 폭동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네, 진짜로. 폭동 수준의 죄소. 자 보세요. 폭동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하는 거지. 전 구라만 치면서 여러분들 속이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예. 구라치고 속이고 사람들 삥 뜯고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재소자들 조선일보 보는데 폭동 수준으로 최악의 감염 알았다. 폭동 수준으로. 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예. 폭동 수준으로. 그렇죠? 거짓말 아닙니다. 예. 폭동 수준으로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신의 한 수는 앞서가는 거지. 예. 앞서가는 거지. 구라치는 방송은 아니다. 예. 저는 구라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 거짓말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좀 센 소리 하는 거는 저한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구라치는 거는 저한테 안 어울리니까. 예. 자,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이 감염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코로나가 엄청 전파력이 세구나. 예? 구치소에서 사람들끼리 뭐 만나겠습니까? 방에 있는데도 전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전부 다?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중교통 사는 사람들,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권이 뭐 1000명 이때다 뭐 이러면서 국민들 달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한 20만 명대 조사하면은 달라집니다. 몇천 명 이상이 나옵니다. 아마 주변에 무증상자가 엄청 많을 거고 이 정도 되면 감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은 외출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백신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 마스크 꽁꽁 매고요. 특히나 장갑 꼭 끼세요. 어르신들. 장갑. 외출하실 때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리고 뭐 식사도 이거 위험한 거예요. 꼭 장갑 끼시고 문 열고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은. 그 집에 와서 또 젊은 분들은 꼭 손 씻어주시고 그게 어르신들 공경하는 길입니다. 네. 하여튼 우한 코로나 꼭 이겨내시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해 여러분들과 함께 1시 반까지 예,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의 한 수가 잘 되는 거는 물론 저 개인이 잘 돼야 됩니다. 아, 저도 돈도 좀 벌고 말이죠. 예, 잘 나가야죠. 아니,